영국 왕실은 오랜 전통과 품위를 상징하는 존재다. 그러나 최근 버킹엄궁 내부에서조차 균열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왕비 카밀라와 그녀의 시누이인 앤 공주가 있다. 왕실 내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생전에 가장 아꼈던 Imperial State Crown이 비밀리에 경매 목록에 올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앤 공주의 분노가 폭발했다고 한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가족 갈등을 넘어 왕실의 유산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가라는 윤리적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생전에 착용했던 수많은 왕실 보석 가운데 가장 상징적인 존재로 손꼽히는 것은 단연 Imperial State Crown이었다. 이 왕관은 단순히 화려한 장식품이 아니었다. 그것은 영국 왕실의 정체성, 역사, 그리고 국민과의 약속이 응축된 하나의 국가적 상징물이었다. 이 왕관은 1937년 조지 6세의 대관식을 위해 만들어졌고 이후 엘리자베스 여왕이 즉위하면서 자신의 것으로 개조했다. 무게만 1.0kg에 달하며 약 3,000개의 보석이 정교하게 세공되어 있다. 그 중에는 17세기 크라운 주얼의 상징이었던 세인트 에드워드 사파이어, 인도에서 가져온 블랙 프린스 루비, 그리고 여왕이 가장 사랑했던 쿨리넌 II 다이아몬드 37캐럿까지 포함되어 있다. 여왕은 공식 행사 때마다 이 왕관을 착용하며 그 무게를 책임의 무게로 묘사하곤 했다. 이 왕관은 나의 머리 위에 얹혀 있지만 그 무게는 국민의 신뢰와 함께한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생전 인터뷰 중 이 왕관은 여왕의 통치 철학을 상징했다. 그녀는 평생 동안 절제와 품위를 지키며 사적 감정보다는 공적 의무를 앞세운 인물이었다. 따라서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이 왕관은 단순한 유품이 아니라 국가적 유산으로 간주되었다. 그런데 바로 이 유산이 카밀라 왕비의 결정으로 경매 목록에 오른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영국의 주요 언론들은 왕실의 상징이 팔린다는 제목으로 보도했고 왕실 팬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분노의 메시지를 쏟아냈다. 엘리자베스 여왕의 혼이 담긴 왕관을 돈으로 바꾸는가? 라는 질문이 트위터상에서 수천 번 이상 공유되었다. 왕실 내부에서도 파장이 컸다. 특히 여왕의 외동딸 앤 공주, 프린세스 앤은 깊은 충격에 빠졌다. 그녀는 어머니의 사후 정리 과정에서 유품을 박물관 형태로 영구 보존하자는 의견을 강하게 주장해왔다. 그녀의 입장에서 왕관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가문의 명예이자 영국 여성의 힘을 상징하는 존재였다. 앤 공주는 어머니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다른 형제들이 정치나 공적 행보에 집중할 때 앤은 조용히 여왕 곁에서 그림자 같은 충실한 조언자 역할을 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종종 그녀에게 "넌 내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곤 했다. 그렇기에 왕관의 경매 소식은 단순한 재산 문제를 넘어 어머니의 유산이 모욕당했다는 감정적 충격으로 다가왔다. 여왕이 서거하기 전 남긴 개인 유언장에는 모든 보석과 예술품은 영국 왕실 컬렉션으로 남겨 국민이 기억하도록 하라는 문구가 있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법적으로 그 효력이 불분명한 비공식적 메모였기에 찰스 국왕과 카밀라가 실질적 결정권을 갖게 되었다. 카밀라가 추진한 유물 경매 계획은 표면적으로는 재정 정리를 위한 것이었다. 왕실 유지비는 연간 1억 파운드를 넘기며 여왕 서거 이후 증가한 유지 보안 비용이 부담이 되었다. 하지만 영국 사회는 이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에게 있어 왕관은 돈의 문제가 아닌 정체성의 문제였기 때문이다. 영국 왕실 전문가 사이먼 브라이언트는 BBC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왕관은 단지 보석이 아니라 여왕의 영혼이다. 그것을 매각하는 순간 왕실은 국민의 신뢰를 잃는다. 앤 공주는 이 발언에 깊이 공감하며 내부 회의에서 강경한 입장을 취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어머니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카밀라 왕비와의 관계가 악화되더라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한다. 이 사건은 단순한 유물 논쟁을 넘어
세대를 잇는 가치관의 충돌로 발전했다. 엘리자베스 여왕의 시대가 의무와 명예가를 중시했다면 카밀라의 세대는 실용과 현실을 앞세운다. 바로 그 지점에서 두 여인의 세계는 완전히 엇갈렸다. 그날 이후 버킹 엄궁의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카밀라의 일정에서 앤 공주의 이름이 빠졌고 왕실 연회에서도 두 사람이 마주치는 일은 거의 사라졌다. 왕관은 여전히 왕실 금고 속에 있었지만 그 존재 자체가 갈등의 불씨가 되어버린 것이다. 왕관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지만 이제는 그 안에 담긴 의미가 흔들리고 있다. The Times 사설 중 그리하여 영국 왕실의 자존심이자 역사적 상징이었던 그 왕관은 이제 한 가족의 갈등과 분열을 상징하는 물건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리고 이 긴 여정의 시작점에는 언제나처럼 한 여인의 조용하지만 단호한 분노, 앤 공주가 있었다. 버킹 엄궁의 아침은 언제나처럼 고요했다. 하지만 그날 앤 공주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다. 그녀는 왕실 내부 회의가 열리는 세인트 제임스 홀로 향하고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격렬한 분노가 들끓고 있었다. 전날 밤 한 비공식 보고서에서 카밀라 왕비가 엘리자베스 여왕의 왕관을 포함한 일부 왕실 보석을 경매 리스트에 올렸다. 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처음에 그것이 단순한 소문이길 바랐다. 그러나 몇 시간 후 로열 컬렉션의 관리 책임자와의 통화에서 카밀라 전하의 지시에 따라 몇몇 보석류가 경매 전문가와 감정 상담을 받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앤의 손은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즉시 전화를 끊고 자신의 비서에게 버킹 엄궁 회의 일정을 변경하라. 오늘 나는 그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이다. 라고 말했다. 회의가 시작되자 찰스 국왕은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다. 그러나 앤의 표정은 단호했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더니 한 장의 서류를 탁자 위에 던졌다. 그것은 왕실 보석 평가 및 매각 사전 검토 문서였다. 거기에는 카밀라 왕비의 서명이 선명히 찍혀 있었다. 이게 사실입니까, 형님? 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찰스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의 눈빛은 여동생의 분노를 피하려는 듯 흔들렸다. 그러나 그가 무언가 말하기도 전에 앤은 이어서 목소리를 높였다. 어머니의 왕관을 경매에 올리다니요? 그건 단지 보석이 아니라 한 세기의 상징이자 여왕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팽팽히 긴장되었다. 카밀라는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차분하게 말했다. 아엔, 당신의 감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세요. 왕실의 재정은 점점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수많은 유물들이 방치된 채 먼지만 쌓이고 있습니다. 나는 그저 일부를 정리해 새로운 생명을 주려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앤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도 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다. 새로운 생명이라고요? 어머니가 평생 지켜온 전통과 명예를 돈으로 바꾸는 것이 새로운 생명입니까?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회의실 한쪽 벽에 걸린 어머니의 초상화를 바라보았다. 그 초상화 속 여왕은 평온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앤의 눈에는 그 미소가 왠지 모르게 서글퍼 보였다. 그날 회의는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종료되었다. 카밀라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고 찰스는 말없이 앤의 어깨를 두드렸지만 그 손길은 위로가 되지 않았다. 앤은 홀로 회의실에 남아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다. 어머니, 만약 어머니가 이 장면을 보고 계시다면 얼마나 실망하셨을까요? 그녀는 속삭였다. 그리고 그날 밤 앤은 왕실 서재에서 어머니의 개인 일기를 꺼내 읽었다. 거기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다. 왕관은 나의 소유가 아니다. 그것은 영국의 것이며 국민의 것이다. 나의 자손들이 이 진리를 잊지 않기를 바란다. 그 한 문장을 읽는 순간 앤은 결심했다. 이건 단순한 유산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왕실의 영혼을 지키는 싸움이다. 다음 날 아침 앤은 공식 성명을 준비했다. 그녀는 기자들을 향해 왕실의 모든 유물은 공공의 자산으로 보존되어야 하며 개인의 판단으로 매각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 발언은 곧 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아엔 공주, 카밀라 왕비의 결정에 공개 반발. 왕실 내 긴장 고조. 찰스 국왕은 침묵. BBC, CNN, The Guardian, 데일리 메일이 연일 이 사안을 다루며 영국 국민들 사이에서는 앤을 전통의 수호자로, 카밀라를 현실주의자 혹은 배신자로 보는 여론이 엇갈렸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순한 의견 충돌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충성심의 표현이었고, 동시에 새 왕비의 영향력에 대한 조용한 저항이기도 했다. 앤은 그날 이후 언론 인터뷰를 피했지만 그녀의 침묵은 오히려 더 큰 메시지를 던졌다. 왕관은 단지 금속과 보석이 아니다. 그것은 피, 역사, 그리고 맹세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녀는 가까운 지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그 말 속에는 왕실의 전통을 끝까지 지키려는 의지와 여왕의 딸로서의 깊은 자존심이 깃들어 있었다. 결국 이 사건은 단순히 왕관 하나를 둘러싼 분쟁이 아니었다. 그것은 영국 왕실의 내부에서 벌어진 과거의 유산과 현재의 현실이 정면으로 충돌한 첫 번째 신호탄이었다. 카밀라 왕비에게 이번 사건은 단순히 왕관을 팔아치운다는 비난으로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오랫동안 영국 왕실의 이미지 혁신을 꿈꿔왔고, 시대 변화에 맞춰 왕실이 지속 가능한 운영체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그 신념은 앤 공주와 같은 세대의 눈에는 전통에 대한 모독으로 비쳤다. 카밀라의 참모들은 경매 논란이 불거진 직후 왕비의 입장을 담은 비공식 설명서를 언론에 배포했다. 그 안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었다. 왕실은 단지 유산의 상징이 아니라 살아있는 기관입니다. 우리가 변화하지 않으면 결국 과거 속에 갇혀 사라질 것입니다. 카밀라의 논리는 명확했다. 왕실은 엄청난 규모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 대부분은 유지 비용이 막대하고 실제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버킹엄궁의 보안과 관리, 직원 급여, 왕실 차량 및 마차 유지비 등은 매년 세금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 여왕 서거 이후 찰스 국왕의 즉위 비용과 공공행사 축소 문제까지 겹치며 재정 부담은 더욱 커졌다. 카밀라는 과거에도 이런 개혁적 시도를 여러 번 해왔다. 그녀는 즉위 후 왕실 사교 행사의 규모를 줄이고 일부 낡은 별장과 소유지를 매각하도록 추진했다. 그때마다 보수 언론들은 그녀를 냉정한 회계 왕비라고 부르며 비판했지만 젊은 세대들은 오히려 현실적인 리더십이라고 평가했다. 왕실 재무국 관계자 한 명은 The Telegraph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카밀라 왕비는 감정보다는 실리를 따집니다. 그녀는 왕실이 더 이상 돈을 쓰는 기관이 아니라 책임 있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다. 대중이 문제 삼은 것은 경매 자체가 아니라 그 대상이 엘리자베스 여왕의 상징적 유물이었다는 점이었다. 왕비가 팔려는 수백 점 중 단 하나만 여왕의 왕관, 언론에 포착되었을 뿐이었지만 그것이 전부였다. 국민에게 그것은 단순한 유물이 아니라 기억의 중심이었다. 카밀라 측은 급히 수습에 나섰다. 그녀의 대변인은 BBC에 출연해 이렇게 말했다. 왕비 폐하께서는 결코 여왕의 유산을 훼손할 의도가 없으셨습니다. 감정평가와 보존 상태 확인을 위한 절차일 뿐이었으며 경매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여론은 돌아설 수 없는 지점에 이르렀다.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에서는 #Save the Crown 해시태그가 폭발적으로 확산되었다. 한 영국 시민은 이렇게 글을 남겼다. 카밀라는 여왕의 왕관을 팔지 않았더라도 국민의 마음속에서 이미 신뢰를 잃었다. 앤 공주는 침묵했지만 그 침묵은 곧 국민의 목소리와 맞물려 더욱 무게감 있게 다가왔다. 영국의 한 왕실 전문가인 로버트 하딩은 BBC 라디오에서 이렇게 말했다. 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국민은 그녀가 말하지 않아도 그녀의 분노를 느꼈다. 하지만 카밀라의 입장에서도 억울함은 존재했다. 그녀는 여왕 서거 후 왕실 내부에서 무한한 존경심과 거대한 부담 사이에서 끊임없이 흔들렸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국민의 사랑을 독점한 인물이었고 카밀라는 평생 동안 그 그림자 속에 서 있었다.
많은 국민이 아직도 그녀를 찰스의 두 번째 사랑 혹은 그 다이애나의 대체자로 바라본다. 그녀가 어떤 결정을 내려도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였다. 왕실 내부 관계자는 이렇게 증언했다. 카밀라는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완전한 수용은 불가능하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왕실의 미래를 위해 합리적인 결단을 내리려 합니다. 카밀라는 여론이 들끓던 그 주말, 기자들의 질문에 짧게 답했다. 모든 왕관은 머리 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과 짐이 함께 얹혀 있죠. 그것이 진정한 무게입니다. 이 짧은 발언은 냉정하면서도 의미심장했다. 그녀는 스스로를 변호하려 하지 않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왕비로서의 정체성을 정립하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여전히 그녀에게 냉담했다. 언론은 카밀라의 합리성을 냉혈함으로, 그녀의 현대화를 불경함으로 해석했다. 그녀의 가장 가까운 측근조차 이번 일로 왕비는 다시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 순간 앤 공주는 그녀의 침묵을 깨뜨리기로 결심한다. 이 갈등은 이제 단순한 내부 논쟁을 넘어 왕실의 도덕성과 정체성을 둘러싼 전면전으로 번지려 하고 있었다. 어머니의 왕관은 단 한 번도 팔리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그 왕관의 의미는 경매대 위에 올려졌다. 앤 공주 측 관계자의 발언, 이제 전통과 현대, 감정과 이성, 명예와 실리의 전쟁은 막을 올렸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두 여인, 앤과 카밀라, 한쪽은 보호자, 다른 한쪽은 개혁가, 서로 다른 운명으로 얽혀 있었다. 엘리자베스 여왕의 왕관 경매 소식이 언론에 처음 보도된 날, 영국 사회는 말 그대로 폭발했다. 이전까지 왕실에 대한 논란은 주로 찰스 3세의 정책이나 해리 왕자의 발언에 집중되어 있었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다. 이번 사건은 국민의 정체성과 자존심을 건드린 것이었다. BBC의 아침 뉴스는 이 소식을 메인 헤드라인으로 다루었다. 왕실 내부에서 분열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카밀라 왕비가 엘리자베스 여왕의 유산 중 일부를 매각하려 한다는 소식에 국민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 수십 개의 방송사와 신문이 연일 이 사안을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런던, 에든버러, 맨체스터, 벨파스트 등지에서는 왕실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왕관을 지켜라, Save the Crown 집회를 열었다. 영국의 노년층은 물론 젊은 세대들까지 SNS를 통해 분노를 표현했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이렇게 썼다. 그 왕관은 우리 할머니의 시대를 상징한다. 그걸 팔겠다는 건 영국의 역사 한 페이지를 찢는 것과 같다. 또 다른 이는 인스타그램에 여왕의 사진을 올리며 이렇게 적었다. 엘리자베스는 품위와 존엄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왕실은 돈과 실용만 남은 듯하다. 영국 언론의 논조 역시 극명하게 갈렸다. The Guardian은 사설에서 이렇게 비판했다. 카밀라 왕비는 여왕의 왕관을 팔려 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추억을 팔려 했다. 반면 The Times는 보다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왕실은 시대의 흐름 속에서 변화해야 한다. 전통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 존중이 왕실의 무게를 짓누르는 족쇄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대다수 언론은 앤 공주의 침묵과 품위를 높이 평가했다. 데일리 메일은 그녀를 진정한 왕실의 후예, 여왕의 영혼을 이어받은 여인으로 묘사하며 대중의 감정을 자극했다. 심지어 일부 칼럼에서는 앤을 국민이 더 신뢰하는 왕실 인물로 꼽았다. 왕실 내부에서는 언론 보도가 확산되자 긴급 대책 회의가 열렸다. 찰스 국왕은 사태를 더 키우지 말라고 지시했지만 이미 불길은 번지고 있었다. 궁전 대변인은 다음과 같은 짧은 성명을 발표했다. 왕실은 전통을 존중하며 어떠한 결정도 신중히 검토 중입니다. 경매는 확정된 사실이 아니며 오해가 발생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불신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다. 왕실의 침묵과 모호한 태도는 오히려 음모론과 불신을 키웠다. 일부 영국 블로거들은 왕관은 이미 해외 자산객에 넘겨졌고 발표는 단지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유튜브에는 왕관의 비밀 이동 경로를 다룬 영상이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확산됐다. 언론의 폭풍은 영국을 넘어 전 세계로 퍼졌다. 프랑스의 르몽드는
영국 왕실의 상징이 경매장에 오른다는 제목으로 보도했고,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엘리자베스 여왕의 유산을 둘러싼 가족 내 분열이라는 기사를 실었다. 심지어 일본과 한국의 주요 방송에서도 이 소식을 전하며 전통과 변화의 갈림길에 선 영국 왕실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이처럼 세계 언론이 일제히 보도하자 영국 왕실의 이미지에도 치명적인 타격이 갔다. BBC 여론조사에 따르면 카밀라 왕비에 대한 신뢰도는 2주 만에 41%에서 19%로 급락했고, 앤 공주에 대한 호감도는 62%에서 80%로 급등했다. 이 수치는 단순한 여론 변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엘리자베스 시대의 정통성을 잇는 상징으로서 앤 공주가 대중에게 다시금 자리매김했다는 뜻이었다. 이 상황에서 앤 공주는 단 한마디의 공식 발언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카메라 앞에 서지 않았고 인터뷰를 거부했다. 그러나 공주가 교회 미사에 참석할 때 눈가에 맺힌 눈물 한 방울이 카메라에 포착되자 그 사진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수백만 명이 그 이미지를 공유하며 그녀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녀의 마음을 안다는 글을 남겼다. 한편 카밀라는 여론의 거센 파도 속에서도 냉정함을 유지했다. 그녀는 공식 행사장에서 차분히 미소를 지었고 질문 세례를 받자 단 한마디만 남겼다. 왕관은 돌과 금속으로 만들어졌지만 신뢰는 마음으로 세워집니다. 이 발언은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지만 여론을 되돌리기엔 역부족이었다. 국민의 분노는 이미 왕비를 향해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다. 이제 영국 사회는 명확히 갈라졌다. 한쪽은 오앤 공주를 왕실의 양심이라 부르며 그녀의 신념을 찬양했고, 다른 쪽은 이 카밀라를 현대의 개혁가무라 옹호하며 그녀의 결정을 이해하려 했다. 그러나 두 입장 사이에는 좁힐 수 없는 감정의 골이 있었다. 영국 사회학자 피터 맥킨리는 이렇게 말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가족의 갈등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국인들의 정체성과 가치관이 충돌하는 상징적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한 사람은 여전히 침묵 속에 눈을 감았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 그녀가 남긴 왕관은 이제 유산이 아니라 영국 사회의 분열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버린 것이다. 버킹엄궁의 정문이 조용히 닫히던 그날, 왕실 내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떠난 뒤 처음으로 왕실은 그 존재의 근본을 뒤흔드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두 여인의 갈등을 잠재우기 위해 고뇌하는 한 남자가 있었다. 찰스 3세 국왕. 국왕은 어린 시절부터 중재자의 역할에 익숙했다. 그는 늘 감정적으로 대립하는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애썼고, 공적인 의무와 사적인 감정 사이에서 늘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이번 갈등은 달랐다. 한쪽에는 자신의 왕비, 카밀라가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평생 자신을 가장 잘 이해해준 여동생, 앤 공주가 있었다. 그는 어느 누구의 편도 들 수 없었다. 카밀라의 개혁 의지를 이해하면서도 앤의 분노와 슬픔이 정당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나는 국왕이기 전에 한 사람의 아들이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왕실의 상징이 되어야 하는 존재다. 찰스 국왕의 측근이 전한 그의 말. 사건이 폭로된 지 며칠 후 찰스는 비공개로 두 사람을 따로 불렀다. 먼저 카밀라와의 면담이 이루어졌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냉정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찰스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재정이 아니라 국민의 감정이 달린 사안이요. 우리가 잃을 수도 있는 것은 단지 왕관이 아니라 신뢰요. 카밀라는 잠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당신도 알잖아요, 찰스. 어머니의 시대는 끝났어요. 이제 왕실이 현실을 인정해야 할 때입니다. 나는 감정이 아니라 왕실의 미래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녀의 말은 설득력이 있었지만 동시에 차가웠다. 찰스는 그 순간 그녀의 눈 속에서 다이애나 왕비가 떠올랐다고 한다. 그의 마음속에 잠시 두 여인 사이의 그림자취가 스쳐 지나갔다. 며칠 뒤 찰스는 윈저성의 작은 응접실에서 앤 공주를 만났다. 그녀는 침착했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다. 그는 조용히 말을 꺼냈다. 앤, 카밀라의 뜻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말아주오. 왕실도 시대의 변화에 적응해야 하오.
그러자 앤은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형님, 변화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기억을 지워서는 안 됩니다. 어머니의 왕관은 단지 유물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그것을 팔겠다는 발상 자체가 왕실의 정신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찰스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누구보다도 어머니를 존경했지만 동시에 왕으로서의 책임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피로가 배어 있었다. 아엔,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겠소. 하지만 제발 이 일이 왕실 전체를 무너뜨리는 일로 번지지는 않게 해주오. 앤은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다. 형님, 왕실은 이미 흔들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균열은 내부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면담 이후 찰스는 공식 석상에서 이 문제에 대해 단 한마디의 언급도 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단순한 회피가 아니었다. 그것은 왕으로서의 무거운 선택이자 균형의 언어였다. 하지만 언론과 국민은 그 침묵을 오히려 책임 회피로 받아들였다. The Guardian은 사설에서 이렇게 썼다. 국왕은 말하지 않음으로써 편을 들었다. 그 침묵은 중립이 아니라 비겁함으로 읽힌다. 반면 The Times는 달랐다. 찰스의 침묵은 전략적 선택이다. 그는 지금 왕실의 균형을 지키기 위해 감정보다 시간을 믿고 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그 침묵이 오히려 더 큰 파장을 불러왔다. 왕실 보좌관들 사이에서는 두 여인의 갈등이 찰스의 통제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말이 돌기 시작했다. 특히 일부 고위 참모들은 국왕에게 카밀라 왕비의 개혁을 중단시키고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앤 공주와 공동 성명을 발표하라고 조언했다. 그러나 찰스는 끝내 이를 거부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나는 두 사람 모두를 잃을 수 없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왕실의 존엄을 잃지 않는 것이다. 그의 침묵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의 상징이 되었다. 국민은 그의 말을 기다렸지만 그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그 침묵 속에는 한 남자의 고독과 책임, 그리고 역사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그는 매일 밤 왕실 서재에서 어머니의 초상화를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다고 한다. 어머니, 나는 올바르게 하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초상화 속 여왕은 언제나처럼 조용히 미소만 지었다. 그 미소는 여전히 위험이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멀리 있었다. 찰스는 그날 일기를 남겼다. 침묵은 때로 말보다 무겁다. 하지만 나는 왕으로서 그 무게를 견뎌야 한다. 그의 침묵은 결국 왕실의 균열을 봉합하지 못했지만 적어도 폭발을 막는 마지막 방패 역할은 했다. 그러나 그 대가로 그는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겼던 두 사람, 왕비와 여동생 사이에서 점점 더 고립되어 갔다. 그의 왕관은 찬란히 빛났지만 그 안에는 고독한 인간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왕관 경매 논란은 서서히 잦아드는 듯 보였다. 그러나 그것은 겉모습일 뿐이었다. 왕실 내부에서는 여전히 미묘한 긴장과 냉기가 흘렀고 국민의 마음속에는 왕관 사건이라는 단어가 상처처럼 남아 있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남긴 유산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대를 넘어 전해진 신념이었고 영국이라는 국가의 정신적 기둥이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품위와 절제, 그리고 사명감은 왕관의 찬란한 보석보다도 더 빛나는 가치였다. 하지만 여왕이 떠난 뒤 그 유산은 하나의 물질적 대상이 되어 논쟁의 중심에 섰다. 누군가는 그것을 지켜야 할 역사적 명예라 말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그것을 활용해야 할 현대적 자산이라 주장했다. 그리고 그 충돌은 결국 왕실 내부의 균열을 드러내는 거울이 되었다. 사건이 일단락된 후 찰스 3세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이렇게 말했다. 왕관은 결코 경매에 오르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오를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여왕의 유산이자 국민의 신뢰를 상징합니다. 그의 이 발언은 영국 전역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되었다. 많은 국민들이 안도했지만 여전히 마음 한켠에는 씁쓸함이 남았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했을까? 왕실은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었을까? 앤 공주는 이후 공식 일정에서 드물게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런던 교회의 한 보훈 행사에서 조용히 연단에 섰다. 기자들은 여왕의 왕관 사건에 대해 질문하려 했지만 그녀는 단 한마디의 언급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전통이란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억하며 올바른 길을 찾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언제나 품위는 선택의 순간에 드러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녀의 짧은 발언은 국민의 가슴을 울렸다. 사람들은 그녀의 침묵 속에서 여왕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카밀라 왕비는 여론의 폭풍이 지나간 뒤에도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녀는 이후 여러 자선 활동에 전념하며 이미지 회복에 나섰다. 공공연하게 왕관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측근들은 그녀가 깊은 후회를 느꼈다고 전했다. 왕비 폐하께서는 자신의 결정이 앤 공주에게 상처를 준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녀는 단지 왕실의 지속 가능성을 고민했을 뿐이었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이 여왕의 기억을 건드린 셈이 되었죠. 궁전 관계자의 증언. 왕실은 결국 왕관 보존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 계획은 여왕의 왕관을 비롯한 주요 유물들을 국민이 직접 관람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전시관을 설립하는 것이었다. 이는 앤 공주의 제안으로 시작된 일이었고 찰스 국왕과 카밀라 왕비도 동의했다. 그 결정은 조용하지만 확실한 화해의 신호였다. 이제 왕관은 더 이상 논쟁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다시 국민의 손이 닿는 곳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 여정은 영국 왕실이 과거와 현재 사이에서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계기가 되었다. 전통은 지켜야 할 것인가? 아니면 시대에 맞게 바꾸어야 할 것인가? 왕실의 품위는 고집에서 오는가? 아니면 적응에서 오는가? 엘리자베스 여왕의 왕관은 여전히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러나 그 빛은 이제 보석의 반짝임이 아니라 세대 간의 갈등과 이해, 사랑과 상처가 뒤섞인 인간의 이야기로 바뀌어 있었다. 한 왕실 역사학자는 BBC 다큐멘터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왕관은 결국 사람을 비춘다. 그리고 그 사람의 신념이 곧 왕실의 역사다. 이 사건은 영국인들에게 왕실이 더 이상 완벽한 존재가 아님을 상기시켰다. 그들도 인간이며 실수를 하고 후회하며 배운다. 그러나 바로 그 점이 왕실을 더욱 현실적이고 또 한층 더 인간적으로 만들었다. 오늘날 버킹엄궁의 한 전시실에는 엘리자베스 여왕의 왕관이 유리 케이스 속에서 조용히 놓여 있다. 그 앞에는 앤 공주가 기증한 작은 명패가 붙어 있다. 이 왕관은 한 여왕의 것이자 한 국민의 것이다. 그리고 그 옆에는 카밀라 왕비가 덧붙인 문구가 새겨져 있다. 유산이란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남기는 것이다. 이 사건은 끝났지만 그 여운은 여전히 영국인들의 마음속에서 이어지고 있다. 왕실은 상처를 통해 배우고 그 배움으로 미래를 세워가고 있다. 과연 엘리자베스 여왕이 하늘에서 이 광경을 본다면 그녀는 미소 지을까? 아니면 눈시울을 붉힐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왕관은 단지 금속과 보석일 뿐일까요? 아니면 세대를 잇는 신념과 사랑의 상징일까요? 댓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